다음 이슈는 윤미향 의원 어제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윤미향 결국 법정에 선다. 검찰 1억 사적 유용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물론 아직 재판이 남아있죠. 업무상 횡령 사기 등 8개 혐의가 적용됐고요. 정부 보조금 3억여 원 부정수령 검찰은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치매인 위안부 할머니로부터 무슨 기부금을 받아냈다. 이런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그러자 윤미향 의원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검찰의 불기소 판단에 이제 반발하는 거죠. 다음입니다. 윤미향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검찰이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반발하는 거예요. 8개 혐의 모두 사실 아니라고 부인하고 의원직 사퇴 안 하고 유지하겠다. 그리고 법정 대응한다. 그리고 여당에서는요, 공식 입장 없이 살펴볼 것 이 정도 반응만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 화면은 전체적으로 검찰과 윤미향 의원의 어떤 공방이죠. 내용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씩 보면은요, 먼저 이제 보조금 등등 이거 관련해서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이거예요. 국고 지방보조금 부정하게 수령했다. 그러나 윤미향 의원은요, 절자 요건 갖췄다. 무슨 소린가 이거고요. 관청에 등록 없이 기부금품 모집했다. 윤미향 의원은요, 후원회원 자발적 회비로 운영한 거다. 정되어 운영했다. 그리고요, 개인 용도 사용 이 부분 있잖아요. 모두 공적 용도다.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요. 이거 재판에서 충돌할 겁니다. 그다음에 할머니 치매 등 이용해 기부 증여 유도했다. 그러자 할머니들의 주체성을 무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안성 쉼터 관련해서도요. 다릅니다. 지금. 쉼터 관련 내용이 한 몇 가지 있습니다. 역시 맞서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오늘 변호사 두 분 계시니까요. 좀 질문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윤시안 변호사.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기부금이 처음에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개인 계좌로 들어갔다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그것도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 개인 계좌로 한 2억 8천 정도를 수령해가지고 나머지는 본인은 이제 그 단체에 부합하게 썼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정대회비로 넣었다라는 취지인데 지금 검찰 수사 결과는 그 중에서도 일부가 이제 개인적 용도로 쓰였다는 1억 거고요. 정도 이렇게 액수가 1억 좀 나옵니다. 500만 원 정도 쓰였다는 거고 그것이 좀 비난 가능성이 커 보여요. 왜냐하면 판례가 바뀌어서 검찰이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것까지 입증해야 됐거든요. 그러면 검찰 스스로가 본인들 수사 결과 개인적으로 썼다는 것을 입증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소에 넣었을 텐데 예전 판례에 따르면 그 피의자가 그걸 소명했어야 돼요. 근데 판례가 바뀐 이후에 저는 기소가 있었다는 것은 개인적 유용이 어느 정도 입증됐다라고 검찰은 보지 않았나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큰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속여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 부분도 상당히 엄하게 다스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에 학예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물론 그 보조금을 단체에 썼으면 다행인데 그건 추가로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위안부 할머니를 상대로 해서 이게 이제 준사기죄라는 게 사실은 사기죄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질은 더 안 좋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성년자처럼 나이를 볼 때 경제적 이해득실을 따질 수 없는 나이거나 그런 경제적 이해득실을 따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분을 한테 어떤 걸 얻어내는 거예요. 그걸 준사기라고 합니다. 준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속이진 않았지만 사실상 그 속았는지 안 속았는지 판단할 수 없는 분으로부터 돈을 받아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보호자를 자청하는 분이 이렇게 했다는 건 조금 비난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쉼터 관련해서 너무 비싸게 샀다는 거죠. 싸게 파는 건 아니라 적정하게 팔았지만 살 때 이미 비싸게 샀기 때문에 그래서 배임이 그쪽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배임 액수가 5억 원 이르면 원래 가중처벌되는데 4억 3천 정도로 가중처벌 정도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처벌 수위가 가볍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다 유죄로 인정된다면. 자, 장유 변호사. 지금 윤기찬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이 혐의를 봤을 때 이게 유죄가 된다면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제 검찰은 기소를 했는데 불구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나옵니다. 구속 기소가 아니고 왜 불구속 기소 결정이 나왔을까? 이건 어떤 배경이었을까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영장을 청구해가지고 이제 영장을 발부받은 뒤에야 이제
기소할 수 있는 건 아니었냐, 이례적이다라고 이제 예. 비판을 했는데 예. 일단 신분이 현직 이제 국회의원이고 구속 영장을 이제 청구할 땐 그 죄질의 불량성도 보지만 사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 이 그렇죠. 부분을 또 상당한 주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현직 의원 신분이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좀 보기 어렵고 압수수색이 또 뭐 실기했다는 어떤 비난이 있기도 하지만 예. 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소를 앞두고 현직 의원을 이제 구속 기소까지 하는 게 온당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거나 어떤 법률적인 특혜를 줬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상황을 감안하면 불구속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예, 이게 검찰이 충분히 이제 이제 재판에 넘겼을 때는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이게 예. 2심까지 구속하면서 이 재판을 진행할 사안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찰로서도 좀 부담일 수밖에 없어서 예. 이 선택이 잘못됐다고 판단되진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윤미향 의원 어제 이제 검찰의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서 이런 기사도 있더군요. 다음 보겠습니다. 서부지검입니다. 지금 수사를 서울 서부지검, 아까는 동부지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엔 서부지검이에요. 서부지검이 윤미향 의원을 기소했다. 추미애 라인인 중앙동부지검과 달랐다. 지금 이 기사는 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검을 추미애 라인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지금 이 기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뭐 자존심을 지킨 거 아니냐. 또 일각에서는 최소한의 혐의만으로 기소했다. 뭐 또 이렇게 평가가 다르네요, 지금요. 이거 법조인께서 좀 아시겠는데 유기찬 변호사, 이 기사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글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에 전 그 지검장이었던 예. 분이 이거를 경찰에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하겠다고 했던 사안이거든요. 예. 그리고 직접 수사해야 되는 사안이고, 그래서 저는 나름 뭐 판단을 거쳐서 한 것이지 예. 그 수사 라인의 성향 때문에 수사 결과가 지금 여기 이제 바뀐다고 뭔가 다르다 이렇게 썼어요, 이 기사로. 그렇게 인정하면 사실 검찰 독립성은 저희가 지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보는 시각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뭐 이런 기사가 눈길을 끌어서 잠깐 좀 소개해드렸습니다.